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불멸의 이집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꽃과 관련된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설화 석고로 만든 활짝 핀 신연꽃 성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많은 상징을 담고 있죠. 우선은 양쪽 손잡이 부분에 푸른 연꽃이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 위에 영원함을 상징하는 허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신이 양쪽 손에는 이제 무한을 상징하는 앙커 십자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신은 100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을 의인화한 신으로 파라오가 죽어서 영원히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꽃 성배는 투탕카멘 왕이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해가 뜰 때 물에서 솟아나와 피기 때문에 이집트 신화에서 원시 물에서 탄생한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얀 꽃 중앙에 있는 왕의 이름 투탕카멘은 그의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상하 이집트의 군주로 아문레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별칭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인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성배의 윗부분 상형 문자에는 당신의 카가 살아있기를, 수백만 년을 보내기를, 태배를 사랑하는 당신, 북풍에 얼굴을 대고 앉아 행복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페르템이라고 하는 향수의 신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형상입니다. 연꽃에서 투탕카멘의 머리가 나오는 모습은 죽은 왕이 태양처럼 부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네페르템은 젊은 청년의 머리 위에 연꽃이 이렇게 솟아나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작은 조각상으로 네페르템을 표현을 한 것들인데요. 이 오리지널 문서에 해당하는 피라미드 텍스트에 네페르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신 라 코 앞에 연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이집트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로마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수의 신 네페르템은 신성한 연꽃 다발로 이 늙어가는 태양신 라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전해지는 치유의 신이기도 합니다. 네페르템은 푸른 연꽃에서 나온 태양신과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300년 전 투탕카멘 왕의 의자의 등받이 부분입니다. 그의 부인 앙케세나문이 투탕카멘 왕에게 유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불멸을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파란색 머리는 하늘을 상징하고 대부분의 신들이 머리는 파란색으로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두 사람이 샌들을 하나씩만 신었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은 왼발에, 앙케세나문은 오른발에 신었습니다. 영원한 한 쌍이기 때문에 한쪽만 필요했을까요? 어쨌든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투탕카멘은 두 손이 전부 다 왼손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손은 일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손이고 오른손은 활동적인 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손을 다 왼손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기고요. 또 왼발에 샌들을 신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앙케세나문 뒤에 연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신 아토니 햇살 끝에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앙크, 그리고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특징은 일상생활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대부분은 죽음 이후를 표현하는데 태양신 아톤을 숭배했던 아케나톤과 투탕카멘 시대에는 일상의 순간을 표현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황금으로 만든 이유는 이집트 시대의 황금은 신의 살이라고 했으며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 상징이어서 황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투탕카멘의 화려한 장식용 단검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단검은 강화된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 중간 부분에 연꽃을 새겼으며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황금 알갱이와 연꽃 장식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상감 기법으로 파란색, 청금색을 끼워 넣은 점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이 황금 칼과 함께 발견된 이 철로 된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투탕카멘 시기에 이집트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투탕카멘부터 몇백 년 더 지나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철 기술이 있었던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죠. 또는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을 것으로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이 칼이 녹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3,300년 동안 말이죠.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칼의 재료는 운석철로 만들어졌음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운석철은 뭐냐면 운석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순수한 철이다 이거죠. 이 손잡이는 그 말갱이와 연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끝은 자연에서 채취한 크리스탈로 부착했습니다. 불매를 위해서 칼 하나를 만들어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칼을 만들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투탕카멘 왕이 저 칼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로보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그림이 등장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제 투탕카멘의 석관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런 형상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유럽 등지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베토벤 무덤에 저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토벤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을 듯 합니다. 자, 이것은 투탕카멘의 앙크 십자가 모양의 거울 함입니다. 벽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역사적, 문화적 유물에 등장합니다. 타원형 고리 밑에 T자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 또는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앙크는 사람이 아닌 신들이 들고 있습니다. 앙크로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세에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신들의 힘을 상징합니다. 고리 모양 안에 연꽃이 솟아있고 그 위로 부활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쇳덩구리와 세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뭐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영원, 불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쇼생크 2세 왕의 펜던트입니다. 중앙에 청금속으로 된 여신 마트 앞에 왕자에 앉은 신 아문라 호라키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 속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 상하 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는 호루스가 있습니다. 태양 원반 양쪽에는 여신이 있는데 왼쪽에는 황소뿔을 달고 있는 하토르 여신이며 오른쪽에는 머리에 깃털을 달고 있는 마트 여신입니다. 두 여신은 각각 한 손에 타조 깃털을 들고 있습니다. 이 깃털은 진실, 정의, 조화, 도덕, 참됨, 질서 및 우주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두 여신의 날개 사이에 이 눈을 형상화한 상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태양신 라의 눈인 네페르의 눈으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호루스의 눈으로 우제트라고 하며 영원한 환생을 상징합니다. 보기에 눈은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하나는 태양신 라고 하나는 호루스의 눈이냐 하면요. 태양신 라의 눈은 오른쪽 눈이고 호루스의 눈은 왼쪽 눈이 되겠습니다. 여신들이 서 있는 바구니는 이 모든 또는 모두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여신의 뒤에는 상 이집트의 상징 연꽃과 하 이집트의 상징인 파피루스가 서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피어난 연꽃과 아직 봉우리 형태의 연꽃이 걸려 있습니다. 최고의 신들로부터 불멸의 축복을 받은 왕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군주로 하늘에 서 있는 호루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는 거대하고 풍부합니다. 불멸을 추구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라도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트 여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메이에스로 발음하는 마트 여신은 우주의 균형과 질서, 정의를 의인화한 여신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머리에 얹혀 있는 타조 깃털입니다. 이렇게. 이 깃털은 우주의 질서와 진실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두 개의 진실의 방에서 미이라의 심장을
마트의 깃털과 무게를 잽니다. 만약에 심장이 더 무거우면 죄가 많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여신 임미트가 심장을 확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세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위에는 42명의 신관들이 죄를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죄가 없다고 대답해야 되고요. 또한 그때마다 심장과 깃털의 무게를 잽니다. 한 번이라도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하면 오시리스 신 앞에 나아가서 내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마하트에 대한 초기 기록은요, 4,400년 전 이집트에 대한 최초의 문서로 알려진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 텍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마하트는 우주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별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계절을 변화시키며 하늘과 땅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신이었습니다. 질서에 반대되는 혼돈을 이스페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벗어난 이 사막을 혼돈의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 가까운 지역은 질서 정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두 힘이 이집트인들이 사는 세계에 균형을 가져왔다고 하는 믿음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하트는 또한 정의와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을 담당하는 고관을 마하트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후대에 와서 법관들은 마하트 여신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거나 또는 마하트 여신이 새겨진 이 부족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머리에 깃털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마하트 여신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상징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해태가 법을 수여하는 동물이어서 조선시대의 법관들이 해태의 그 뿔 모양의 관을 머리에 썼다는 점과 비슷하기도 하죠. 또한 법관들은 녹색 염료로 혀에 마하트의 깃털을 그려서 진실된 말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왕들도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마하트가 왕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마하트 여신에게 제물과 작은 형상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은 마하트 여신에게 자신의 통치의 신성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청한 것이 됩니다. 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왕들은 자신을 마하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마하트 여신의 신전이 없고 마하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거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신들은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사원을 마하트 여신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마하트는 인간과 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우주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중에는 세샤트 여신이 있습니다. 여성 서기관을 의미하는 셰사트는요, 지혜와 지식의 여신으로 글쓰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회계, 건축, 천문학, 점성술, 측량의 여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과학과 문명의 여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지혜의 신 토트와 우주의 질서의 신 마하트 여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글쓰기의 수석 여신인 셰샤트 여신은 책의 지배 여주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의 두루마리가 모여지고 주문이 보존되는 도서관을 감독하는 사제들의 신인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쓰기는 이 과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세사트 여신이 준 신성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건축가의 여주인이었으며 그녀의 기술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사원과 같은 성지의 건설 및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7개의 별 또는 장미 모양입니다. 또는 8개의 꽃잎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천연가죽의 점박이 문양은 영원을 상징하는 별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표시가 있는 종려나무 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종려나무 줄기는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만을 상징하는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의 미라 오른손의 5개의 반지 중에 3개입니다. 살아있을 때 착용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아래쪽 노란색 유리 쇳덩어리는 지난 시간에 부적을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죠. 약 2900만 년 전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좀 놀라운 것은 위쪽에 푸른 옥으로 된 반지입니다. 일단 연옥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연옥은요, 당시에 중동이나 이집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옥의 출처가 극동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옥은 연색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흠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연옥은 수천 년간 도구들과 무기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깨지지 않아서 반지로 만드는데 이상적입니다. 옥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8,000년 전부터 바레만 연안에 형성된 요하 문명 시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로부터 옥은 최상의 표현에 많이 사용되었죠. 옥은 동양에서는 장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에게 옥으로 구멍을 막으면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매미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환생한다고 믿었죠. 하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자는 옥을 몸에 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옥에는 경옥과 연옥이 있습니다. 경옥을 빛이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만 나오는 귀한 돌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서 왕의 이름, 즉 카루투시를 새기는 부분이 깊게 파이지 않고 표면에 살짝 긁힌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별조의 카루투시에는 주어진 생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3,300년 전에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은 신의 살이이기 때문에 신에 해당하는 파라오가 죽으면 황금 마스크를 사용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비싸다는 청금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청색은 보호색이고 신의 머리색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이 마스크, 이게 미이라에 꽉 끼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을 발견한 영국의 하워드 카터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미이라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다음은 매우 단단한 섭로감으로 만든 람세스 2세의 카 조각상입니다. 최소한 단단한 섭로감 정도가 되어야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0세가 넘어서 죽은 람세스 2세를 저리 젊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인들이 사후에 불멸을 추구했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이집트에 대한 유물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만큼 잘 알려진 것들로 추려서 불멸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